안녕하세요. 청약에 계신 IMF 정지영입니다. 조금 있으면 대선 투표일이 다가옵니다. 누가 어느 대통령이 되던 간에 이 지역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일까요? 바로 일기 신도시입니다. 일기 신도시는 지금 30년 이상 노후화된 아파트가 12만 가구로 보여집니다. 30년 연한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 아파트 중 44.2%에 달하는 서울보다 노후화된 가구가 많다라는 거죠. 당연하죠. 일기 신도시가 91년부터 해서 입주를 하고 한꺼번에 입주를 했으니까 한꺼번에 오래된 아파트가 되는 거죠. 지금 일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입니다. 그런데 일기 신도시라고 하니까 신도시라는 말이 이제 구도시가 된 것 같네요. 누가 당선되든 재건축의 규제는 완화한다고 합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 중에 정말 큰 허들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안전진단입니다. 안전을 진단하는 거죠. 사실 안전진단이 강화되고 나서 거의 안전진단을 통과한 아파트가 정말 손에 꼽는데요. 지금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안전진단을 통과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완화해 준다는 것은 재건축이 시작된다는 신호탄이라는 거. 그런데 두 후보가 지금은 다 이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만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일기 신도시가 재건축이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건데 재건축이 되길 바라는 건 남의 돈으로 새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재건축에서 일반 분양분이 나와서 그 수익으로 재건축을 짓는 거죠. 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새 아파트 짓는 걸 바라는 게 아니죠. 그런데 리모델링은 거의 내 돈을 들여서 새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마음은 재건축이라는 거가 된다라는 거는 일반 수익분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 용적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용적률이라는 건 이 땅이 있으면 만약에 그 땅이 100이라고 하면 용적률이 200%라 그러면 2층까지 100% 이렇게 딱 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거의 그 땅의 가치, 용도의 가치의 용적률이 거의 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용적률을 높인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용적률을 완화해 주겠다는 그런 신호도 보이고 있습니다. 용적률을 완화해 준다는 건 밖으로 말해서 일반 분양이 많고 일반 분양이 되면 재건축되는 소유자들이 돈이 조금 들어간다. 그러면 와 재건축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분당에 42,000 가구가 그 시범단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시범단지가 입주할 때가 기억이 나거든요. 시범단지가 가장 오래된 거예요. 여의도도 시범 아파트가 있죠. 시범자가 붙으면 오래된 아파트인데 거기가 지금 재건축연합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 전 단계에 같이 하자라고 결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은 용적률 완화도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500%가 되어야지 이게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너무 많이 지어버리면 또 문제가 생기지만 어떤 용적률이 지금보다 높아진다고 하면 일반 분양분이 많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건축을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재건축의 수익성의 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키포인트입니다. 어느 걸 할까 고민하시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면 대지 지분이 크다는 건 당연히 하죠. 내가 대지 지분이 커서 내가 새 아파트를 요만큼 짓고 요만큼 남은 건 일반 분양에 수익이 생기는 거니까 당연히 대지 지분이 커야 됩니다. 하지만 일기 신도시는 거의 비슷한 대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땅값이 비쌀수록 이게 뭐야? 그러니까 시세가 비쌀수록 재건축이 될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분양을 하면 수익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시세가 늘어나면 좋습니다. 용적률은 사실 100%대가 아주 좋습니다. 분당에서
100%에서 200% 사이에 있는 아파트 리스트를 이렇게 쫙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서울에 그러면 용적률이 적은 데가 되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보면은 주민의 의지와 부동산 시세가 상승하면 또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는 규제입니다. 안전진단의 문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상쇄되면 더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딜 투자해야 돼요, IMP님?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순서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입주한 아파트부터 차곡차곡 진행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안전진단에 또 통과돼야 되고, 그리고 주민의 동의로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규제가 조금 풀어진다면 지금은 이제 천천히 가는 기차였지만 빠르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재건축의 수익성의 키 중에선 규제가 없을수록 됐는데, 지금 두 후보께서 누가 당선되던 간에 재건축을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라고 하니까 1기 신도시에 여러분들이 거주하면서 재건축을 기다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재건축에 대해서 추진위원회가 생긴 분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재건축 같은 건 재며들다. 여기서 재건축이 잘 되면 다른 지역도, 다른 옆에 있는 단지도 재건축 바람이 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당 같은 경우에는 시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상 재건축이 될 확률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평촌, 삼본, 중동, 일산도 오래된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빨리 될 수 있는 걸 찾는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거주를 하면서 시세가 상승할 수 있는 뭐 역세권이라든지, 그리고 학원가, 학군 근처로 먼저 진입하시면 재건축, 그리고 거기서 재건축을 또 활발하게 진행하는 단지들도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가 될까 생각해서 사실 이거에 부합돼서 목동이나 상계를 생각을 했을 때, 상계 주공 같은 경우에는 5층짜리가 먼저 가긴 했지만 목동 아파트를 딱 떠올렸을 때 1단지부터 지금 14단지까지 뭘 샀으면 좋겠어요 라고 딱 말하면 지금 하나도 안 맞죠. 사실 6단지라든지 이런 데가 안전진단이 빨리 된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같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동과 비슷하게 갈 거라고. 어디가 빨리 가든 그게 조금 상승해도 같이 상승하는 기운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분당부터 하는 거, 그 다음에 평촌, 이렇게 두 개는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재건축을 하다가 리모델링도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리모델링도 포기하고 녹물도 참았다. 대선 이후 서울 재건축 유망 지역을 이렇게 매일경제신문에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안에서 무엇이 정말 좋은 건가라고 생각했을 때 보면은 안전진단 통과된 데, 정밀안전진단 통과된 데를 여러분들이 이 장표를 보고 체크를 한번 하면 좋습니다. 안전진단이 통과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수많은 아파트들이 있는데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는데, 그렇지만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 성산시형이 지금 정밀안전진단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안암동 3가 같은 경우에는 조합설립 인가가 났죠. 예비담의 1차, 2차가 바로 정밀안전진단입니다. 그리고 방화동 한미아파트, 신림동 건영 1차, 미성아파트, 서빙고동 신동아, 여기는 조합설립 인가가 났죠. 그리고 대치동 음마아파트,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합설립 인가가 났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 그 다음에 삼익그린 2차, 그 다음에 삼익파크, 이렇게 보니까 반 정도는 지금 안전진단이 통과되고 반 정도는 아직 안전진단이 통과를 못했습니다. 30년 이상의 아파트죠. 여기 있는 것들이 지금 규제로서 진행이 더디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통령이 되던 간에 재건축의 완화가 있다라는 거.
그렇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재건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신호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라든지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야말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한다면 두 마리 토끼를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감사합니다.